술은 어떠세요? 잘 마시세요? 술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원장님도 좋아하시죠? 요새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의생활입니다. 원장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으면 너무 이상하네요. 어쨌든 저희 2주 만에 지금 촬영하게 됐잖아요. 네네. 네. 그동안 1화 보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두 번째 촬영은 저희 암과 술, 담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원장님들은 술, 담배 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종종 퇴근 후에 맥주나 이런 술들은 좀 즐겨 마시는 것 같긴 한데 담배는 아무도 안 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담배는 시도는 해봤으나 맞지 않은 걸로. 네. 네. 술은 어떠세요? 잘 마시세요? 술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원장님도 좋아하시죠? 요새 좀 연말이라 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술자리도 좀 많고 그러실 걸로 연말이라서 생각이. 조금 많이 신나 있는 상태긴 합니다. 암 치료 중에도 아니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술이나 담배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항암 하시는 도중에도 담배를 못 끊고 계속 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 이제 담배 끊게 하려고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좀 자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과 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저희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흡연자라는 통계가 있고요. 남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폐암에서 90%가 흡연자였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90%가 연관이 있는 데다가 전체 암 중에 한 19종류 정도는 이미 흡연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흡연자랑 비흡연자가 조금 발병률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방광암의 경우에는 흡연자의 경우 발병 위험이 50%까지 상승을 하고요. 흡연자의 방광암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4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구강이나 식도암 쪽도 관련이 많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보면 식도암 환자의 80%가 흡연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구강암의 경우에는 남성의 90%, 여성의 60%에서 흡연 경력이 있다고 통계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구강암은 발병 원인이 흡연이 대부분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연세암병원에서 위암 대장암 진단 후에 5년 이상 생존을 한 암 경험자 628명 중에 암 진단 전에 담배를 피웠던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 중에 약 15%가 암 진단과 치료 뒤에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4%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건강한 일반인 분들이 아니고 사실 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15%, 14%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 금연에 성공을 하셨단 말이긴 합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금연에 실패하셨던 그 나머지 환자분들께서도 꼭 노력하셔가지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술 마시는 거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음주에 관한 자료도 있는데요. 위암 환자 그리고 대장암 환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3명 중에 1명 정도가 여전히 암 치료 후에도 술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음주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술과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 분들 봐도 평소에는 담배를 잘 안 피우시다가도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나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음주랑 이제 흡연을 같이 하시게 되면 유해 성분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담배에 들어있는 그 발암 물질이 거의 한 62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뭐 당연히 수용성도 있을 거고 뭐 지용성도 있을 거고 알코올에 용매가 돼서 더 잘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원장님이 뭐 한두 잔의 술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술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실험적으로 많이 밝혀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쥐에다가 대장암을 유발을 시키고 쥐에 물과 술을 먹여봤어요. 먹여봤는데 술을 먹인 쥐에서 간전이가 2.5배 이상 발병을 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 술을 조금만 먹더라도 물보다 2.5배 이상이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도 되어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뭐 진단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뭐 각종 연구나 이렇게 수치들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요거 보시는 환우분들이 요거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금주 또 금연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연말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좀 가볍게 분위기 내고 싶은 환자분들도 계실 테고 하시겠지만 우리 술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그냥 기분만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뭐 저희처럼 술을 좀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음주 팁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우리가 술을 안 먹으면 좋지만 그래도 먹어야 된다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에 들어있는 주요 발암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인데요. 에탄올의 양에 비례해서 생깁니다. 여기에 이 에탄올이 바로 술의 도수인데요. 에탄올이 적게 함유된 술을 마시면 그만큼 아세트알데히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를 먼저 한 후에 술을 마셔야 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장 속에서 알코올 흡수는 빨라지고 분해 능력은 낮아집니다. 식사를 하면 그만큼 장내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실 때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입니다. 물은 마시는 만큼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고 알코올 흡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므로 알코올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침 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그냥 자게 되면 알코올과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함께 남아 구강 점막과 식도 등의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서로 연계되기 마련인데요.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의 발암물질을 몸이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가 협력하여 암 발생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음주 흡연과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금연이랑 금주에 한번 신경을 써서 연말에 다 같이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영 원장님의 건강한 음주 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연말 연시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